(2025년 11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내고 북한하고 커넥션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는 친북 딸레반에 둘러싸이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 주변 인사들은 과거 종북주의자 운동권 출신들이 매우 많죠. 친북 딸레반에 사로잡힌 이재명, 국제정치를 진짜 모르는구나.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독일 총리하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독일 총리가 쫑코를 줬습니다. 핀잔을 줬죠. 그 핀잔이 뭔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친북으로 가는 쇼쇼쇼 자랑질이나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G20 정상회담을 끝내고 오늘은 11월 24일입니다. 띠리끼의 앙카라로 가는 모양입니다. 옛날 터키. 네. 가면서 이제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 앞에서 몇 가지 자기가 G20에서 거둔 성과를 자랑질을 했는데 자랑질입니다. 근데 좀 저는 한심하게 보입니다. 그는 흡수 통일 같은 얘기를 왜 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정치인들은 책임도 못 질 얘기를 쓸데없이 하면서 갈등만 격해지지 않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이 되게 되면 한국 경제는 대박 터진다 했던 거, 그걸 겨냥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은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군사분계선의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철천지 원수로 규명하면서 일철 대화 접촉을 안 하고 있다. 아무리 원수라도 서로 비상영락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안타깝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저럴수록 북한이 자꾸 피하며 도망가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국제정치를 모르는 또 하나의 이면을 드러냈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이 훈련,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훈련을 줄이거나 연기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로 갈지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이제 줄이겠다는 암시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확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방어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전작권을 자기 임기 중에 환수하겠다 그랬죠. 가급적 군사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가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좋아하지 않는 합동군사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특별한 질문을 안 하고 논쟁 안 한 거 보게 되면 그들도 참 국제정치를 모른다. 좀 한심하다. 저는 선배 기자로서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은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첨단기술동맹 등을 포괄하는 복합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또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하다. 그 전에 어느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미 경중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양다리 걸치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 같은데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견제하지만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관계를 일도양단, 오로나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남는 게 없다. 이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접근하면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총 GDP의 1.45배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앞으로 GDP 대비 3.5%까지 국방비를 계속 늘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북한이 이재명하고 계속 짝짝하고 놀겠다. 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마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 G20 회담에서 눈에 띄는 게 뭐였는가 하면요. 독일 총리하고
잠시 회담을 한 거예요. 깊은 회담은 아니었는데 이 독일 총리는 우리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왜냐? 한반도에서 뭔가 빠바박 터지면 중국도 말려들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빠바박 터지니까 우리도 어떻게든 여기에 말려들고 국제정치가 춤을 추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중국이란 나라, 이게 이제 미국하고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확 말려드니까 들여다봐야죠. 근데 우리의 북쪽에 있는 이북은 러시아도 큰 문제인데 러시아에 파병을 했어. 그러니까 북한도 들여다봐야죠. 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몰락하면은 아니면 이제 몰락이 억울해서 큰 싸움을 벌이면 독일도 빨려드니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독일도 중국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고심하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중국을 인식하는지 궁금하다. 근데 여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대답은 못하고 독일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내는지 우리는 그 경험을 배워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거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뭐 독일 총리도 특별히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이제 짧은 회담이었으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제가 친북 딸레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독일이 평화롭게 통일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전쟁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냥 동독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서 그 민주화 혁명 분위기 속에서 서베를린으로 가겠다 하면서 그 베를린 장벽을 뚫고 나오면서부터 그냥 통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흡수 통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걸 흡수 통일이라고 불러요. 이런 통일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이재명이죠.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우리는 그 경험을 배워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메르츠 총리가 있는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기자들과 같이 뛰리끼하러 가는 데에서는 흡수통일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뭘 모르는 거야. 저 국제정치에 대해서 무식하다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흡수통일은 전쟁을 통해서 잡아먹는 거에 흡수통일인 줄 아는데 독일 통일이 흡수통일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동독에 5개 주가 있었죠. 그 5개 주가 서독이 만들어 온 연방에 들어오는 걸로 흡수된 거잖아요. 그게 평화통일이요. 근데 이 양반은 흡수통일은 안 된다. 흡수통일 얘기를 왜 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형태로 통일되는 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 국제정치를 봐야 되는데 이 양반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뭐 양다리 걸치라는 얘기를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그다리야. 그때 말이 달라요. 지난번에는 뭐 안미경중으로 갈 수 없다 해놓고 또 안미경중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정상, 중국은 총리가 오죠. 어쨌든 3국이 정상회담을 해왔는데 중국에서 이거를 원래 못하겠다, 참여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안 한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일본 신임 여자 총리가 대만 위기 시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걸 이유로 됩니다. 이거 갖고 뭐 일개 총영사가 목을 베겠다라는 소리까지 해서 일본은 그냥 덤덤해 있는데 중국이 아주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죠. 네.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북한은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왜 중국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제가 아는 독일 통일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국제정치에서는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미국과 소련이 아주 냉전을 치열하게 해왔죠. 그래서 그 붕괴되는 과정이 있어요,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이. 이제 소련이 먼저 아프간을 침공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미국이 이 소련을 그대로 둘 수 없구나 하고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흔들기로 마음먹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SDI, 즉 지금의 MD의 원형인 별들의 전쟁,
소련이 쏘는 모든 ICBM을 미국이 막아낼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경쟁을 하면서 소련이 따라오지 못해서 붕괴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굉장히 낮게 보는데 우리가 당시 냉전에 최전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겪은 사건들이 레이건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007, 007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도 그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들은 앵커리지, 알래스카로 해서 쭉 일본 따라오다가 이제 동해 건너서 우리 쪽으로 오죠. 근데 이 비행기가 그 사할린 쪽에서 소련 쪽으로 많이 붙으니까 소련 쪽에서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켜버렸죠. 이게 007 사건이죠. 83년 9월 1일. 그때 우리는 아이고, 우리가 당했구나 같지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자료를 보게 되면 샹! 하고 일어나서 자식들이 이걸 쏴? 하면서 그때 풀어주는 게 미국이 군사용으로 쓰던 GPS 정보를 민간도 쓸 수 있게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분들이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84년 11월 23일이네. 판문점 역사상 가장 큰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소련의 기자가 하나가 망명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 군인들이 총을 쏩니다. 그 전에 왜 북한 군인 하나 5,000성인가 넘어올 때 인민군이 총 쏘고 우리도 쏘고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왜냐하면 꽤 중요한 사람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막 싸웁니다. 이때 우리 카츄샤로 있던 장명기 일병이 숨지죠. 미군도 2명인가 3명 다칩니다. 이거를 미국에서는요, 40 minutes Korean War, 40분간의 한국 전쟁으로 봅니다. 이게 냉전의 산물로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련을 상대로 오랫동안 공작을 하면서 소련인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나중에 이때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참전군인으로 대우를 해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건들을 겪은 건 뭔가 하면은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공작을 했던 거예요. 007도 미소 냉전이 치열하게 가니까 소련도 예민해가지고 비행기가 오니까 격추해버린 거고, 또 미국이 공작을 해서 소련 사람이 판문점으로 빠져나오게 하니까 얘네들이 다 같이 쏘니까 붙었던 겁니다. 거기서 우리 장병기 일병이 희생되고 했던 사건인데 우리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여기에 그런 국제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쌓이면서 계속 밑속 안에 힘겨름, 전쟁 직전까지 가는 이런 싸움들이 계속 하면서 소련도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이 그 당시에 한 몇십만 대군을 동유럽에 파병해 놓고 있었어요.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 근데 이게 돈이 딸리는 거예요, 소련이. 그래서 해외에 파병한 자기는 소련군을 유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 가운데 소련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들어서기 전에 브라지네프가 죽어버리고, 지금 푸틴처럼 하던 자가 죽어버리고, 늙은이 2명이 잠시 하다가 안드로포프, 체르네코 하다가 고르바초프가 실세로 들어서는데 고르바초프도 이미 망한 소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타라고 하는 조그만 섬, 지중해에 있을 겁니다. 안 가봤는데 인도양인가? 좀 자신이 없는데 아주 조그만 섬에서 이제 레이건은 끝나고 아버지 부시랑 만나서 야, 우리 이제 냉전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싸우지 말자. 더 경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받아들여 주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동유럽에 있는 군대를 좀 빼겠다. 이렇게 뺍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 그래서 오케이 그럽니다. 그걸 빼기 시작하니까 동유럽에서 공산국 체제에 눌린 나라에서 민주화 혁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게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혁명이 나니까 소련 믿고 유세 부리던 그 나라의 공산당 정권들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그 와중에 동독에서도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촛불이 지금 좌파들이 하는데 원래 공산주의 무너뜨린 게 촛불. 그게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독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 정권, 그때 동독의 공산주의 총리가 누구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도망가고 어쩌고 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서독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걸 양독조약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동독의 5개 주는 서독 연방에 들어가겠다. 이걸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 동서독이 분단된 거는 국제정치 때문이잖아요. 이게 2차 대전에서 미국하고 소련이 연합국, 같은 동맹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일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자기네가 딱 군정을 하다가 서로 합의해서 이제 한 나라 만들어주고 연합국에 안 대드는 나라 만들어주고 빠져나오기로 한 게 큰 틀에서 합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막 대립을 하게 되니까 각자 저기 정권을 세워버리면서 두 나라가 독일이 분단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동독 사람들이 우리는 독일 연방에 들어가겠다. 우리끼리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민주혁명을 일으킨 호네커다. 호네커 동독 총리를 쫓아낸, 공산당 세력을 쫓아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들고 이제 독일이 분단되는데 큰 역할을 한 나라가 그 안보리 4대 강국 중에서 중국이 빠지는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좋지 해봐 그러고 영국과 프랑스는 굉장히 반대해요. 독일이 통일되면 항상 전쟁을 일으키니까 특히 프랑스가 반대하는데 미국이 찍어 누르죠. 해줘.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꼼짝 못하고 소련은 고르바초프는 뭐 어떻게 감당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나라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우리 경제 지원 좀 해주고 니들은 앞으로 반 소련을 하지 마. 돈 얼마? 100억 달러를 차관으로 주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4대 강국이 보증을 한 거죠. 약속을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서독에서 오랫동안 총리했던 여성 메르켈 시절에 특히 그 여자가 동독 출신이고 해서 소련과의 러시아의 관계를 좋게 유지했죠. 소련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러시아가 동의해줬기 때문에 통일이 된 거잖아요. 동의 안 했으면 또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돈 줘도 안 하는 건 못 하는 건데 그래서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를 받다가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한 하면서 그 가스관이 폭파돼 버리죠. 그래서 지금 독일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독일은 뭔가 하면은 러시아를 믿었다가 러시아가 지금 독일은 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쳤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독일도 긴장하는 거 아니죠. 독일도 군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걸 겪었단 말이야. 공산주의 출신 나라들 삐딱하게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당신은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동북아로 들어오면 뭐냐? 우리의 분단은 뭐였는가 하면요. 2차 대전 때 일본하고 싸운 게 이쪽에서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쉽게 말하면 중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련이 나중에 들어요. 소련 직접 참전해서 일본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나라가 중심이 되죠. 근데 그때 중국은 대만이었기 때문에 미국 편이었어. 근데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막 치열해지니까 사실 유럽에서 냉전이 치열했거든. 근데 유럽에서 막 부속글처럼 하다가 스탈린의 지시로 저 먼 극동 파이스트에 있는 한국에서 한번 탁 쳐본 거예요. 작은 전쟁을 일으켜 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이쌍 이 자식이 하면서 파병 들어오면서 유엔군 집어넣으면서 막 하니까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소련도 미국 건드리면 진짜로 붙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는 큰 전쟁을 안 하는 거죠. 사소한 전쟁, 베트남 같은 거, 이런 쿠바 사태 같은 걸 해도, 힘겨루긴 해도 큰 전쟁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깨진 거고, 그리고 거기서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직전에 미국과 소련, 일본을 항복시킨 두 나라가 우리를 군정을 하면서, 군정에서 합의해서 빠져나가면서 무슨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나라는 미국이 원하는 나라, 소련이 원하는, 둘 다 안 되고 하니까 둘이 분단으로 가버린 거죠. 분단 연장선에서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단된 것도 전쟁이 나고 또 국제정치야. 그러면 지금은 러시아가 힘을 잃어갖고 우리는 더 이상 북한 지원 못하지. 북한이 우리한테 군대 보내줘갖고 우리가 걔네 돈 주고 돈 못 줘. 돈 못 주고 우리 더 이상 없어. 그럼 이제 북한이 반발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하다가 그 와중에 소련이 못 주면 북한도 이제 쩔쩔 맬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이 대만 문제로 미국하고 긴장하다가 군비 막 올리다가 견디지 못해서 폭망하면은 그러면 이제 북한을 지원을 못 해주니까 북한도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북한 내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서 그 세력이 우리는 국가를 끌 자신이 없으니 대한민국에 들어가겠소 하면 흡수통일이요. 근데 이 대통령은 이걸 전쟁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미국이
독일이 통일될 때 미국은요, 미독공조 콜 소독 총리하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하고의 그 케미가 대단했습니다. 독일 사람들 영어 잘하죠. 둘이서 매일 전화하면서 뭐 맞춰갖고요. 지금 이재명이 영어 못하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한테 연합훈련 하기 싫어하시는데 한반도가 평화관계로 들어가서 군사훈련 안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가? 이렇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통화하면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지만. 이 양반은 지금 흡수 통일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왜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친북 딸레반에 둘러싸여 있고 본인도 거기 생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국제 정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 총리한테 당신이 어떻게 통일됐어? 독일 총리가 그걸 설명하긴 너무 길죠. 제가 설명하시면 아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당신은 중국 어떻게 보여? 왜? 지금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일본의 다카이시 총리조차도 지금 중국하고는 딱 벽을 세워서 둘이 전쟁으로 전쟁 갈 것처럼 막 하면서 중국 내에 긴장을 올려서 거기서 독재를 하다 폭망하도록 작전을 하는 거잖아. 다카이시하고 트럼프하고. 그게 이재명의 눈에는 미국과 중국이 막 all of nothing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뒤로도 회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싸울 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한 편을 들어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자기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 문제를 어떻게 보냐 물었던 건데, 너 좀 잘 알고 지금 한국에 통일하려고 해? 쫑코를 줬는데 그걸 모르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친북 쇼쇼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고 무식한 대통령이 아닌가. 정말 그 주변에 위성락 씨 같은 분은 다 알 텐데, 제가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기 고집도 있고 과거에 걸어온 선이 있어서 못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워낙 친북 딸레반이 많아. 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리우에서 환경회의가 열렸죠. 거기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생산한 나라가 미국, 중국, 인도입니다. 이 세 나라가 전 세계의 75%를 생산하고 있는데 세 나라는 탄소 줄이겠다는 약속 안 했어. 미국은 석탄발수 돌리고 있고요. 다시 재개했고, 이거 리우 환경회의 이런 거 교토부정서 이거 웃기지 마라. 중국도 그렇고 가입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한 기후환경부 장관은 가서 우리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다 없애고 우리는 탄소를 얼마나 줄이겠다. 이게 뭔가 환경 딸레반들이야. 이게 양이원양이나 이런 사람처럼 환경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굶어 죽습니다. 아주 깨끗한 음식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이게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그 좌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환경 딸레반,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려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몇 번 AI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대잖아요. 전기 필요하면은 싼 전기가 가장 싼 건 원전이고, 두 번째가 석탄이고, 수력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LNG 비싸고, 태양광 저건 엄청 비싼 건데 저쪽으로 간대. 근데 쟤네들은 안 돌아갈 때가 많으니까 대체 발전소를 지어야 되니까 발전소 2개를 운영하는 거야. 비싼 놈하고. 경제를 망치는 폭망 쪽으로 가는데 다른 나라는 그거 안 하는데 그걸 환경 딸레반이니까 하지. 환경 딸레반, 친북 딸레반.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국제 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이재명 정권입니다. 감사합니다.